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지 몰라가지고 가려야 되는데 좀 당혹스럽습니다. 뭐 소개 그냥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1990년도에 동아일보라는 신문사에 들어와가지고 올해 34년째 되는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고, 신문 기자는 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또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회부 기자, 그 경찰서 취재서부터 이제 사회부 기자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뭐 살인 현장, 방화, 뭐 화재, 교통사고 과정에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고, 또 당시에만 해도 90년대는 이제 정치적으로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대학가는 아직도 여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성균관대 여학생이 그 경찰 뭐 쇠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죽는 일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유족을 만나서 인터뷰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저도 기자라는 일의 커리어가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파트로 들어와서 어떤 출입처가 생기고, 제가 이제 경제부로 넘어오면서는 뭐 한국은행, 뭐 기업, 경제단체, 또 재벌 회장님들, 또 저 같은 직장인들, 이런 식으로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기사도 쓰고 인터뷰도 해왔다가 97년에 IMF라는 국가 부도의 현장을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를 취재하면서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를 가고 싶어가지고 가슴속에 사표를 쓰고 그 당시에 과천청사를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고비를 넘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사실 인터뷰로 제가 사실 오랜 기간을 했지만 뭔가 뭐 매뉴얼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식의 방식이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별로 저도 잘 좋아하지 않고, 또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궁리를 많이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이따가 혹시 질문하실 기회가 뭐 시간이 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거기에도 열심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뷰가 그렇게 뭐 아까 사회부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일회적으로 또는 즉석에서 뭐 이렇게 도전적으로 막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제 인터뷰 전문 기자라고 하면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고 또 그 타임리하게 그 사람을 공부해가지고 딱 약속을 정해서 전하는 일을 하는 걸 이제 인터뷰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 저는 뭐 흔히들 뭐 기자가 뭐 대통령부터 뭐 거지까지 다 만난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 사실은 무색하게 뭐 아니 그런 말이 맞게 지금 돌이켜 보면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고관대작부터 대통령부터 정말 노숙자까지 다종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실 요즘에는 조금 직업적 회의도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렇게 어떤 한두 시간에 그런 짧은 대화로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거나 또 뭐 제가 굉장한 직업적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는 아니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싶고, 많이 회의하고 또 새로운 질문 앞에서 저도 당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한 중년의 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 또 나는 그동안 왜 이 일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할 수 있었나, 그 힘이 뭐였나, 이런 거를 스스로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저에게 주어진 직업으로서의 그런 매력, 이런 걸로 저 스스로를 위안하고 거기에 뿌듯함을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만나도 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빌딩에서 주차를 해주시는 아저씨부터 청소하는 아줌마, 그다음에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에 이르는 저희 회사라는 제가 있는 공간,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을 걸 수 있고 또 그 어떤 작은 대화의 하나를 포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내가 가졌구나 스스로 이제 자기 위안을 하는 면이 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머릿속에서 약간 이게 스토리텔링이라 그럴까요? 예, 저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아주 쉽게 하는 비유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이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어떤 꽃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듯이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 마음의 그런 직업적인 소명을 다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한두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좀 약간 주마등처럼 마치 나의 인생과 돌아보면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제 직업에서 얻는 굉장한 저는 은총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인데요. 최근에 제가 좀 옛날에 그렇게 가깝진 않았지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굉장히 높은 돈을 많이 버신 재벌 회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회사 관련 일 때문에 좀 억울하게 이게 배임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내각이 구성될 정도로 고관대작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의 전경련 회장단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업인들이 많다. 앤드 전문직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스갯소리로 워낙 이제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제 이런 그런 분들 중에도 감옥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최근에 그분이 이제 출소를 하셔가지고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한순간에 모든 거를 가졌다가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건데, 경제적으로든 명예적으로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감옥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셨나, 혹은 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없을까 해서 어렵게 해서 정말 만나 뵀는데, 저는 솔직히 요즘 너무 말이 난무하는 시대라 그런지 말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너무 실망한 사람도 너무 많고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아까 직업적 회의하고 연결되는 지점에서 좀 말만 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는 요즘인데, 근데 그분은 정말 제가 여태까지 여러 분도 만나봤지만 도인이 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감옥 생활에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심인가, 그래서 한 2시간을 굉장히 깊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사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으셨고, 어쨌든 그런 분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신뢰가 되고 굉장히 잊고 싶은, 또는 아마 저처럼 그렇게 당돌하게 직접적인 그런 나쁜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물어보는, 특히 기자니까 믿을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게 아마 흔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드러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고마웠고 또 많이 배웠던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일 중에.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했지만, 또 그 안에 일상 속에서 그 재소자들과 격이 없이 이야기하고, 또 그 속에서 명예라는 게 자기에게 멍해였다. 이 멍해를 벗어던지니 너무 자기는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정말 가식 없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그분하고 헤어지면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인터뷰라든지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분의 내면을 그렇게 내가 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저 스스로 뿌듯했던 경험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황영조 마라톤 선수를 제가 요즘에 또 하나의 하나 목표로 삼은 게 이제 마라톤을 좀 시작하자. 그래서
뭐한 20km 정도 완주까지는 안 해도 러너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아는 분들이 황영조 마라톤 선수를 하고 점심을 먹게 돼 있는데 오지 않겠냐 그래서 반갑게 제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황영조 선수가 사실은 김연아 선수보다 더 사회적인 어떤 당시에는 그때 YS 정부 때인가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97년인가요? 어쨌든 엄청난 영웅이잖아요. 스포츠 영웅.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황영조 선수에 대해서 간간히 그냥 뉴스로만 들었던 거는 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살도 많이 찌고 뭐 술도 잘 마시고 아직 마라톤은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황영조 선수에 대해서 실망감? 이런 거를 하는 얘기를 저는 미디어 뉴스로 접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간간히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의외로 그분의 지나간 인생들을 한 1시간, 1시간 반 동안 저도 이제 제가 아까 했듯이 인터뷰어로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또는 차근차근 묻다 보니까 이분이 겪었던 그 영웅으로서의 삶 속에서 겪었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 허황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에게 마라톤은 무엇이었나 그때와는 달리 물론 지금은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데서 이제 감독을 25년 동안 월급쟁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황영조라는 위대한 그런 영웅이 저런 월급쟁이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화려함 뒤에 자기가 겪었던 어떤 그런 헛됨 뭐 이런 것들을 생활인으로서 자기는 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몇 년 동안은 정말 그 마라톤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뛰다가 그냥 달려가는 트럭에 자기를 던지고 싶었던 때가 많았대요. 그럴 정도로 몸이 힘들어서 그만둬야지.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마라톤도 최근에는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감독만 하시다가 요즘에서야 이제 나를 위한 뛰기를 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그 고베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바르셀로나와 때와는 또 다른 정말 나의 실존 황영조가 아니라 인간 황영조로서 진짜 마라톤을 즐기는 상태 그런 속에서 자기가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뒤를 나오면서 내가 기자로서 인터뷰어가 아니었다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 사람의 내면을 또 저렇게 듣고 또 배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속으로 좀 뿌듯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 만나뵀던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은 여기 플라톤 아카데미 소개로 주선해 주셔가지고 최선재 실장님이랑 최수정 명창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판소리 분야에 아주 이미 스타고 그다음에 저는 판소리를 사실 국악 채널을 통해서 좋아하는 익숙하긴 하지만 특별히 제가 그걸 뭐 공연을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 최수정 명창의 적벽가를 완창하시는 4시간 공연을 보고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판소리 자체도 매력적이었지만 그분의 에너지, 그 어떤 열정과 그 따뜻함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그래서 저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의 그 마음가짐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를 앞두고 제가 어떤 마음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그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공부, 뭐 지식적인 근데 요즘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듣고 싶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런 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판소리의 문외한인데 내가 그럼 뭘 물어서 이분의 내면을 끌어낼까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연에 느꼈던 그런 어떤 감수성 그러니까 아주 질문도 어린아이처럼 판소리가 뭐예요? 뭐 판소리가 왜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길지가 않고 아주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엄마처럼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서 물론 그분이 위대하고 훌륭하시니까 그런 인터뷰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인터뷰어로서 조명받기보다는
이 인터뷰 받는 인터뷰 2가 더 빛나고 좀 조명받을 수 있게 질문도 어떻게 하면 짧게 또 가장 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적인 면의 그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기회가 있다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